쿠팡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쿠팡 이 자체만의 문제가 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롯데카드 유출됐었죠. SKT 유출됐었죠. 네. KT 유출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각각의 사안으로 독립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것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한 개인 또는 어느 이 공동체에 네.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융합되는 거예요. 이런 사안들이 지금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우려가 크고 그중에 이 3,370만 명이라는 것이 가장 크게 지금 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작게 털린 여러 가지 것들이 정보가 결합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우려가 중국인 전 직원이 고객한테 협박 메일을 해서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걸 보면 김진욱 대변인님, 고객이 만약에 회사에 항의를 안 하고 아이 뭐야 라고 무시하고 넘어갔으면 쿠팡은 여직 몰랐을 거냐라는 거죠.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굉장히 더 위험하다 이렇게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자체적으로 점검을 갖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고객에게 협박 메일이 오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받자 그때서야 알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그런 기능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도 1차적인 발표 때 4,500명 정도가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불과 열흘 사이에 7,500배인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네. 이것조차도 쿠팡의 지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 능력은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만약에 소비자가 항의 안 했으면 몰랐다? 이 상황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전 직원이 이 고객한테 협박 메일을 보낸 뒤에야 인지했고 이 말인즉슨 이 얘기가 나올 때까지 항의가 있기까지 5개월 동안 몰랐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그럼 쿠팡의 잘못이 이게 다냐?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이틀이 지나서 신고를 했습니다. 현행법상은 24시간 이내에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이틀이 지나서 신고를 했고 그리고 처음에 인지한 건 4,500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4,500개에서 7,500배가 돼버렸어요. 3,370만 개가 노출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쿠팡이 단순히 몰랐어요. 물론 이 단순한 사안도 아니긴 합니다. 상당히 큰 사안인데 그것만 잘못이 아니라 줄줄이 지금 실책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객이 이 항의성 메일을 이 항의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느냐. 근데 물론 이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이 전직 직원이 고객한테만 메일을 보낸 건 아니긴 합니다.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전직 중국 직원 정보 유출 이후에 쿠팡에도 협박 메일을 보냈습니다. 네,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경찰과 쿠팡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퇴사 후 해외로 나간 상태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사 측에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수상한 게 최진영 변호사님. 그러니까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한 건 보안을 강화해라. 강화 안 하면 나 공개하겠다라는 건데 로빈훗이라는 거냐 정의의 사자라는 거냐 대체 왜 이러는 거냐라는 거죠. 꿈꾸기가 있겠죠. 이미 현금화했을 가능성도 전문가들한테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본인은 팔아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느낌이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단순히 이것이 어떤 그 전직 어떤 그 중국인 직원의 한 단순한 비행인가 아니면 그 배후에 뭔가 있는가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은 어떻죠? 대한민국의 유통의 혁명을 가지고 온 것이 쿠팡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쿠팡을 넘어서 중국에 있는 큰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테무라든가 이런 중국산 유통업체의 한국 침투가 굉장히 강한 것이죠. 이 사안에 있어서 1차적인 피해는 저를 포함한 쿠팡
가입자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쿠팡의 신용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글로벌 유통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그 쿠팡의 전직 직원의 저 이메일을 통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도 또한 쿠팡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네. 단순히 이 사건을 개인정보 탈취 사건을 넘어서 산업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 이런 부분에까지 심층적인 조사도 필요한 부분이 바로 저와 같은 이메일에 담겨 있는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사실 너무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 금전을 요구 안 하고 보안을 강화하라고 그래. 근데 지금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미 진즉에 팔 건 다 팔아먹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개인의 소행이냐 조직적으로 여러 명이 가세한 거냐. 이 배후에는 중국 쪽이 이 중국의 어떤 이커머스의 이 움직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좀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이 사안이 결코 작은 사안이 아주 굉장히 큰 33,070만 명입니다. 성인 4명 중에 3명은 75%는 다 우리 집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다 털렸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쿠팡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 볼까요? 쿠팡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쿠팡 홈페이지 지금 이게 딱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것만 보고는 무슨 일이 있었나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봐야 저희가 아주 크게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대표이사고요. 유감이고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줄줄줄 길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클릭을 해야 되는 거고 신용한 위원님. 네. 이게 지금 일반 사람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과문이 있어 배너로 이해하지 않을까요? 아마 쿠팡 같은 경우는 네. 마케팅을 전문으로 했던 고속 성장했던 그 비법 같은 것들을 많이 축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레이프코프가 쓴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런 프레이밍에 대한 법칙 있잖아요. 자기들이 여전히 이런 사태에서도 자기들 마케팅을 앞쪽에 띄우고 아주 작게 하고 있잖아요. 그 자기들 이름이 거론될수록 자꾸 어떤 탈취, 정보 유출 이런 것들이 단어가 나올수록 계속 고객들 머릿속에 네. 그런 프레임이 박힌다라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마케팅적인 걸로 오히려 없는 이런 이제 일종의 꼼수, 얄팍한 상수를 부리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정성 없는 사과 또 타이밍을 놓치는 사과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본다 그러면 이런 마케팅에 익숙한 어떤 그 테크닉 기법을 활용해서 저렇게 꼼수를 부리고 진정성 없이 하는 것이 거꾸로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사과문이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이렇게나 찾기 어려워서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그냥 작게 배너처럼 사과문 그냥 게시하면 되는 거냐? 아니라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네. 이 중앙일보 성인 4명 중에 3명 정보가 털린 셈. 요 기사 저 있죠? 그 기사 준비됐을까요? 네, 요거 보겠습니다. 성인 4명 중 3명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공동현관 비번 어쩌나 불안하다라는 거죠. 쿠팡 배송을 하면 이 배송이 정말 문 앞에까지 가기 때문에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다 입력을 하죠. 그런 이것까지도 다 이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차후에 문제를 좀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사과만 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문제를 실제로 맞닥뜨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문제 심각성을 조금 느끼고 아무래도 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거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광고성 연락이 자주 온다고 느껴서 혹시 해당 부분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이 들긴 했었습니다. 저희 집은 좀 바로 들어오면 그냥 바로 집이라서 아무래도 좀 걱정되는 게 있죠. 막 가끔 좀 성폭행 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집 앞에 현관에서 이렇게 있다가 문 열려고 할 때 공격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들으셨죠? 이건 정말 직접적인 두려움입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 문 열고 그냥 들어와서 문 앞에 서 있으면 어떡해?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일단 현재까지는 쿠팡에서 얘기를 하는 게 결제 정보는 전혀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기영 대변인님, 사실 롯데카드도 처음에는 결제 정보는 괜찮아요라고 했었는데 CVC 번호까지 다 털린 게 나중에 드러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 쿠팡이 처음 얘기했을 때 네. 앞서 이제 김진욱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3,370만 개 10일 후에 이렇게 됐고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4,500개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이 사실상 7,500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지한 다음에 이틀이 지나서야 됐는데 쿠팡이 그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낸 거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쿠팡은 이번 노출을 인지한 즉시 관련 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과를 했을 때부터 본인들이 조금 은폐하고 싶은 내용들은 적당하게 가린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시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인정보 중에서 진짜 중요한 정보들이 또 이게 해킹이 됐거나 하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쿠팡의 문제점이 얼마나 본인들이 객관적으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제가 아쉬운 거는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쿠팡이 굉장히 시장의 독점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왜 이렇게 됐느냐를 따지면 쿠팡이 201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사실상 대형마트 규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쉬게 하고 심야 영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는 쇠락의 길을 가고 있고 쿠팡이 지나치게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쿠팡이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 정도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김기영 대변인께서는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쿠팡이 너무 독점적인 권한, 공룡이 된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책임도 있다라는 취지로 좀 붙이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 민주당만의 책임이겠습니까?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사후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온라인 유통몰이 급격하게 발달되는 과정들 속에 보면 지난 2019년, 20년, 21년도에 있었던 그 코로나 사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적 환경들도 존재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 보안에 대한 측면은 강화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건을 놓고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을 좀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지금 이 쿠팡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쿠팡 이 자체만의 문제가 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롯데카드 유출됐었죠. SKT 유출됐었죠. 네. KT 유출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각각의 사안으로 독립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것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한 개인 또는 어느 이 공동체에 네.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융합되는 거예요. 이런 사안들이 지금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우려가 크고 그중에 이 3,370만 명이라는 것이 가장 크게 지금 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작게 털린 여러 가지 것들이 정보가 결합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우려가 네. 더 큰 문제점이 아닌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도 그렇지만 각 기업들이 굉장히 그 우려점을 가지고 이 정보 보안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요. 제가 어떻게 이런 큰 기업에서 5개월, 6개월이 지날 동안 그 보안 관리가 이렇게 안 됐었을까. 매월 사실은 해도 부족할 판인데 좀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을 찝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3,370만 명 이번에 쉽게 말해서 털린 정보의 규모만도 크긴 크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앞서서 정보 유출이 처음이 아니지 않았느냐. 앞서서 이 털렸던 이 정보들 여기는 비밀번호만 있고 여기는 카드 번호만 있고 여기는 집 번호만 있으면 다 같이 모아서 이 사람의 카드 번호가 집 번호가 이거네? 라고 같이 융합하게 되면 이거 진짜 큰 문제다. 정보 융합이 더 우려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최순영 변호사님, 이거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딥페이크라든가 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AI 기술이 어떻게 보면
고도화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 종합될 경우 개인의 신상이 몽땅 다 털릴 수 있는 네.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개인 정보가 여러 가지로 유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단순한 국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고 국제적 공조도 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재명 정부하에서 모든 일이 벌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대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2,300만 건, 그리고 또 지난 9월 KT, 나아가 이번에 정말 거의 전 국민 성인에 대해서는 거의 전부 다 탈탈 털린 쿠팡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단순히 국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제 이 범인이 누군지 특정됐지 않습니까? 네. 다른 사건과 상당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국과 우리는 형사사법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네.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정부가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확실한 수사와 처벌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중국 정부와 협의를 해서 그 특정되는 사람을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인도를 받아서 수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함으로써 앞으로 대책에 앞으로 어떤 일인들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